여러분, 혹시 부자들이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지난 100년간 벌어진 모든 대형 경제 충격 직전에 세계 최고 부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히 동일한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1929년 조셉 케네디는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무려 87%나 폭락했을 때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파산하는 동안 그는 5,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렸죠. 1987년엔 폴 투더 존스가 똑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23.2% 급락한 그날, 그는 단 24시간 동안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클 버리와 존 폴슨 같은 투자자들이 동일한 패턴을 따라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가운데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 2025년에도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빌 에크먼 같은 거물들이 정확히 똑같은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거의 1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법칙이에요. 과연 이 신비로운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일까요? 모든 경제 위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생합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자산 가격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까지 치솟는 거품 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맹신하는 집단 광기 상태죠. 세 번째는 빚을 내서라도 더 많이 사려는 극단적 레버리지 확산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작은 충격이고, 다섯 번째는 빚에 쫓긴 투자자들의 강제 매도 물결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모든 걸 파괴하는 공포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 6단계는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죠. 바로 이 패턴을 꿰뚫어 본 천재적 투자자들이 구사하는 게 바로 그 세 가지 필살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확보죠. 위기가 오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쌓아 올립니다. 두 번째는 금 매입이에요. 화폐 가치가 폭락할 걸 대비해서 5,000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으로 피난처를 마련하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공격적인 전략인데, 시장이 무너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특수한 금융 상품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 1929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당시 가장 공격적인 주식 투기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1929년 여름부터 갑자기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5년 동안 3.2배나 치솟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케네디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면 더 이상 새로운 매수 세력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새로운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강제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나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1929년 9월까지 케네디는 대부분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놨습니다. 주가는 9월 3일에 정점을 찍었고, 불과 7주 후인 10월 24일 검은 목요일부터 대붕괴가 시작됐어요.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케네디는 안전한 현금을 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폴 투더 존스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는 1987년 중반부터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다우 지수가 1982년 1000 미만에서 1987년 8월 2500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무려 5년 만에 145% 상승이었습니다. 존스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몇 달 안에 반드시 대폭락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8월과 9월에 걸쳐 그는 체계적으로 주식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으로 전환했어요.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0월에 대형 붕괴가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고하기까지 했죠. 시장은 10월 2일에 정점을 찍었고 단 17일 후인 10월 19일에 역사상 최악의 하루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어요. 마이클 버리는 이미 2005년부터 부동산 버블을 감지하고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폴스는 2006년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워렌 버핏은 2006년부터 꾸준히 현금 비중을 늘려갔죠. 2007년 시장이 정점을 찍을 때쯤 이 모든 투자자들은 이미 안전한 현금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워렌 버핏이 보유한 현금이 무려 4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보유고예요. 그는 애플 지분을 52% 매도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꾸준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주 서한에서 그는 매력적인 가격의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암호입니다. 모든 게 너무 비싸다는 뜻이죠. 제프 베조스는 2024년과 2025년에 아마존 주식 182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메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어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CEO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자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임원 매도 규모가 2007년 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와 고객 데이터, 그리고 숨겨진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현금으로 피하고 있다는 건 과연 우연일까요? 두 번째 전략인 금 매입 패턴도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29년 베르나르드 바렉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서 상황을 수습하려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상당한 자금을 물리적 금으로 전환했습니다. 1929년 당시 금 가격은 온스당 20.67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1934년 루즈벨트가 달러를 평가절하하면서 금 가격을 35달러로 재조정했을 때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달러 기준으로 72% 수익을 얻었습니다. 바락은 완벽한 포지셔닝을 한 셈이죠. 1987년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은 1987년 초 온스당 310달러 수준이었는데 10월 대폭락 과정에서 49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무려 58% 상승이었죠. 폴 투더 존스도 현금과 함께 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2008년은 금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시기였어요. 2007년 금 가격이 온스당 620달러 수준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전개되면서 2008년 3월 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9년엔 1250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최고점 1950달러까지 올랐어요. 존 폴스는 서브프라임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번 후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해서 또 다른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총 220톤의 금을 매수했습니다. 195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죠.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모든 나라가 달러에서 벗어나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5대법 10%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상당한 금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폴 투더 존스도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헤지로 금을 보유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4,16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똑똑한 돈들이 지금 당장 두 번째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연준이 무제한 돈을 찍어낼 테고, 달러가 20배슈 30% 평가 절하될 때 금은 온스당 5,800달러, 6,500달러, 어쩌면 8,0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세 번째 전략, 바로 변동성 베팅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손실을 막아주고 두 번째 전략이 자산을 보호해준다면, 세 번째 전략은 위기 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1929년 케네디가 사용한 방법은 공매도였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나중에 떨어진 가격에 사서 돌려주는 거죠. 케네디는 1929년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여러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9월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 그는 대여 비용을 지불하며 기다렸어요. 10월 붕괴가 시작되자 주식들은 며칠 만에 32%, 몇 주 만에 52% 폭락했습니다. 케네디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무려 1,500만 일서 5,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987년 폴 투더 존스의 세 번째 전략은 전설로 남아 있어요. 다큐멘터리 팀이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촬영했거든요. 현금 확보와 금 매입 후 존스는 주가지수 선물의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이에요. SP가 2,730에서 거래될 때 행사 가격 2,580의 풋옵션을 수천 계약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시장이 2,080으로 폭락하면 계약당 500포인트, 즉 옵션 하나당 20만 달러의 수익이 나는 거죠. 존스는 수백만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기다렸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527포인트, 23.2% 폭락했을 때 존스의 풋옵션들은 폭발적으로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는 그날 하루 만에 1억 달러를 벌었고 10월 한 달 동안 펀드 수익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가 전화로 거래를 실행하며 실시간으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2008년 마이클 버리와 존 폴슨의 이야기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버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직접 공매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다른 투자은행들과 협력해서 신용부도스 와비라는 보험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약의 원리는 간단해요. 버리가 연간 2-4%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만약 모기지 채권이 부도나면 액면가 전액을 받는 거예요. 1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샀다면 연간 2-4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채권이 망하면 1억 달러 전액을 받는 거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버리는 이 보험료를 계속 지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랐고 그는 매달 돈만 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부실이 시작되고 2008년 초 그가 보험을 산 채권들이 줄줄이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백만 달러 보험료로 산 계약들이 수억 달러를 지급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버리의 펀드는 7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존 폴슨은 더 큰 규모로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 156달러를 벌었고 개인적으로 41억 달러를 손에 넣었어요. 헤지펀드 역사상 최대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세 번째 전략이 다시 실행되고 있어요. 상원용 부동산 신용부도스왕 가격이 2021년 대비 300매서 520% 급등했습니다. 왜일까요? 정교한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가 완전히 정착하면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42-48%에 달하고 있어요. 3% 금리로 빌린 대출들이 8% 금리로 재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지가 맞을 리가 없죠. 부도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 신용부 스왑을 사는 투자자들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2025대 2026년 부도 폭증 때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겁니다. 주가지수 풋옵션 거래량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2025년 말과 2026년 만료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점에 주식시장 붕괴를 예상한다는 뜻이죠. 풋콜 비율이 1을 넘어섰다는 건 콜옵션보다 풋옵션 거래량이 더 많다는 의미예요. 기관들이 보험을 사고 있는 겁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의 콜옵션 매수도 급증했어요. VIX는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폭락돼 급등합니다. VIX 콜옵션을 산다는 건 변동성 폭증에 베팅한다는 뜻이죠. 빌 에크먼은 2020년 3월 2,700만 달러로 26억 달러 번 거래와 유사한 해지를 고려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1929년, 198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5년 동일한 세 가지 전략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계적 반응이에요. 극단적 밸류에이션, 과도한 레버리지, 방아쇠 역할을 할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 매도와 공포. 이 패턴을 알아본 투자자들은 언제나 같은 대응을 합니다. 모든 대형 붕괴는 똑같은 U 단계를 거쳐 진행돼요. 거품 형성부터 시작해서 집단 도취, 극단적 레버리지, 촉발 사건, 강제 청산, 마지막으로 공포 확산까지.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버핏 지표를 보면 현재 주식 시가총액이 GDP 대비 209%에 달합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1929년 거품 때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거품 형성은 이미 완료된 상태죠. 두 번째 단계인 집단 도취도 절정에 달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믿음, 밸류에이션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냥 사기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 1929년 구두 닦기 소년의 주식 조언이나 2008년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 레버리지도 극한에 달했어요. 마진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고 곳곳에서 빚으로 투자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촉발 사건만 남은 상태예요. 상업용 부동산 대량 부도일 수도 있고 지정학적 충격일 수도 있고 주요 테크 기업의 실적 충격일 수도 있죠. 구체적인 촉발 요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가 기계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촉발 사건이 작은 하락을 만들면 레버리지에 묶인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받아 강제 매도에 나서죠. 그 매도가 추가 하락을 만들고 더 많은 강제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나선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포 도미노예요. 더 이상 무엇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사라지고 호가가 사라지고 가격이 수직낙하하는 거죠. VIX가 50, 62, 73까지 치솟고 시장이 몇 주 만에 20%, 32%, 43% 폭락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세 가지 전략이 위력을 발휘해요. 첫 번째 전략인 현금 확보 덕분에 강제 매도에 휘말리지 않죠. 두 번째 전략인 금 보유 덕분에 연준의 무제한 돈 찍기로부터 구매력을 보호받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변동성 베팅 덕분에 다른 모든 사람이 돈을 잃는 동안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돼요.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위기 발생 12에서 18개월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붕괴 시점을 2025년 말이나 2026년 상반기로 추정하게 만들어요.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시장이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윈도우는 명확합니다. 18개월 안에 붕괴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S&P가 현재 6,800 수준에서 3,600 이하로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고 지역 은행들이 연쇄 부실에 빠지고 실업률이 4%에서 9%로 치솟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세 가지 전략이 성과를 보여주죠.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투입할 자본을 갖게 되고 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 하락 속에서도 구매력을 지킬 거예요. 변동성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풋옵션과 신용 부도 스왑이 폭발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암묵적인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세 가지 전략으로 자본을 보호하고 자산을 지키고 위기에서 수익을 얻은 후 그 모든 자금을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50% 떨어진 주식을 사고 압류당하는 부동산을 사고 정리되는 사업체를 사는 겁니다. 1929년 붕괴 후 케네디가 한 일이고 2008년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2020년 3월 에크먼이 26억 달러 수익금으로 폭락한 주식들을 쓸어 담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전략,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 이게 세대를 뛰어넘는 부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전략은 앞에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때만 가능해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완벽하게 실행할 자본이나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없고 기관급 신용 부도 스왑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패턴을 이해한다면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버전의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전략, 단순화, 현금 비중 늘리기. 차액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보유하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오르면 일부 수익을 놓칠 수 있지만 붕괴가 오면 보호받을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 전략, 단순화, 금 매입. 포트폴리오의 10%를 물리적 금이나 금 ETF로 보유하세요. 금광주가 아니라 물리적 금이어야 해요. 가능하면 할당 보관 방식으로 말이죠. 붕괴가 오고 연준이 무제한 돈을 찍어낼 때 금이 급등하면서 구매력을 보호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전략, 단순화, 보호 매수. SPY, SP500 ETF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62개월 만료에 현재 가격보다 10에서 20% 낮은 행사가로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시장이 붕괴하면 그 풋옵션들이 투입 자금의 10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시장이 붕괴하지 않으면 프리미엄을 잃겠지만 그게 바로 보험의 개념입니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입니다. 붕괴가 오면 시장이 42-52% 떨어지면 모든 헤드라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은행들이 무너질 때 우량 기업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튼튼한 대차 대조표, 낮은 부채,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말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우량 기업들이 52% 할인된 가격에 나올 때 첫 번째 전략으로 보호한 현금과 두 번째 전략으로 지킨 구매력과 세 번째 전략으로 번 수익금을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공포에 마비되어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가지 전략의 기술적 실행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 말이에요. 그 심리적 강인함이 붕괴에서 부를 창조하는 투자자와 모든 걸 잃는 투자자를 가르는 진짜 비밀입니다. 케네디도 그런 용기가 있었고 바립도, 폴 투더 존스도, 버리와 폴슨, 버핏과 에크먼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행동하는 의지력 말입니다. 세 가지 전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현금이 모이고
금이 축적되고 변동성 베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돈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았어요. 촉발 사건이 터지면 상업용 부동산 연쇄 부도든 주요 은행 파산이든 지정학적 위기든 붕괴가 빠르게 가속화될 겁니다. 바로 바닥, 그 최대 공포의 순간이 네 번째 전략이 실행되는 때입니다. 보호하고 보존하고 벌어들인 모든 자본을 투입해서 모든 우량 자산을 할인가에 쓸어 담는 거죠. 그 다음 50년 동안 보유하면서 시장이 회복되고 포지션이 새시 낫배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전체 패턴이에요. 36개월에 걸친 네 가지 전략. 제대로 실행하면 세대를 뛰어넘는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전략은 비밀이 아닙니다. 내부자 정보도 아니에요. 거의 100년간 반복되어 온 문서화된 역사적 패턴입니다. 붕괴가 동일한 기계적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극단적 밸류에이션, 과도한 레버리지, 촉발 사건, 강제 청산, 공포 확산, 그리고 이걸 예견하는 투자자들이 만드는 세 가지 거래, 현금 전환, 금 매입, 변동성 베팅, 1929년에 통했고, 1987년에 통했고, 2008년에 통했고, 지금 2025년에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3,480억 달러 현금 보유,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중앙은행들의 3,220톤 금 매입,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헤지펀드들의 신용 부도스왕과 풋옵션 매수, 이게 세 번째 전략이죠. 패턴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어요.